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글로벌 마켓 앤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 또 3주 만에 여러분들 찾아뵙게 됐는데, 일단 오늘도 역시 좀 3부로 나눠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한 주간의 시장, 그리고 또 마켓나우, 마지막으로는 또 리포트까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뉴스핌 황숙혜 부장님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죠. 네. 그동안 날씨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많이 네. 따뜻해졌죠. 네. 그 사이에 또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들도 지금 완전 변화무쌍하게 네. 진짜 예측 불가 네. 수준으로 확확 바뀌고 있잖아요. 그쵸. 키워드 네.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그 첫 번째 베센트 풋이라고 한번 해봤는데요. 베센트 풋, 지금 예. 사진에서 보이는 이분이 스캇 베센트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그래프는 이분 때문에 지금 아이비들이 미 국채 10년물 네. 연말 전망치를 지금 내리고 있어요. 이게 뭐 연준과 싸우지 말라 이런 네네. 얘기는 많이들 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요즘은 그 얘기보다 베센트와 싸우지 마 이런 얘기를 더 많이 한다고 해요. 베센트가 예전에 10년물 국채 수익률 낮추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그쵸. 했었잖아요. 예. 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2월 초에 폭스뉴스랑 인터뷰에서 그 얘기했었죠. 우리는 뭐 연준을 압박하려는 게 아니다. 10년물 수익률 낮추는데 중점을 둔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채권 트레이더라면은 뭐 굉장히 민감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 한 다음에 그 이후에도 여러 매체랑 인터뷰를 하면서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0년물 수익률을 실제로 보시면 연초에 4.8% 선에서 움직였는데 이게 3월 하순에 4.2%까지 떨어졌다가 4.23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근데 저번 주 금요일에 주가도 폭락하고 수익률도 장중에 4.19%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거는 뭐 베센트 말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뭐 워낙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나왔고 그렇죠. 관세 지금 앞두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떨어진 걸로 보고 있는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왜 아이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냐 이거죠. RBC가 지금 10년물 네. 연말 전망치를 4.8에서 4.2로 낮췄고요. 어, 바클레이스가 4.3에서 4.0 네. 그리고 소시에테 제너럴이 4.5에서 3.8로 떨어뜨렸어요. 가장 많이 낮췄네요. 네,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까? 예. 속을 보니까 베센트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도 할 인물이다 이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거가 뭐냐 봤더니 2월에 국채 발행 계획을 내놨잖아요. 네. QRA라고 하는데 이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10년물 발행 물량을 전분기하고 똑같이 유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분기 동안 이 정도 수준을 계속 가져갈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좀 서프라이즈였어요. 왜냐면은 그 제닛 옐런 장관이 단기물 늘리고 그 장기물 이렇게 좀 조정하고 이러면서 시장을 왜곡했다. 네. 자문위원회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실제로 단기물 그 비중이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베센트가. 근데 그래서 그 월가에서는 장기물 늘리겠다 네. 이 생각을 했는데 발표한 걸 보니까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심을 사실 좀 체면을 구기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까지 수익률 낮추는데 떨어뜨리는데 진심이구나 이거 한 가지를 캐치를 한 거죠. 그리고 은행 자본 규제도 지금 완화하려는 움직임이잖아요. 네. 자본 규제를 완화하면은 은행권이 국채 매입을 더 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더 사면은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리고 연준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게 자산을 사면 국채를 매입하면 그에 상응하는 자본을 축적하도록 하는 그 제도인데 네. 채권 딜러들은 이것 때문에 시장 조성이 실제로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완화하면은 매입이 또 늘어날 수 그렇죠. 있으니까 누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재무부가 뭐 공식적으로 몇 퍼센트 가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네네. 아이비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아마 4.5%가 10년물 기준으로 4.5가 마지노선일 거다. 이 캡을 씌우는 거예요. 네, 여기서 캡을 씌워 놓은 상태일 네네. 거다. 그래서 수익률이 차츰 오르다가 4.5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면은 뭔가를 내놓을 거다.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이비들이 반응한 거는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을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건 정부 차원에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필요하면은 더 매입 확대, 네. 국채를 더 매입할 수도 있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구두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제로. 은행들이 더 사게 하거나 이런 행동에 나설 거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좀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네. 이전에 제롬 펄 연준 의장이 그거 일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또 했죠. 예. 3월 FOMC 네. 끝나고. 예. 거기서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에 관세 대신 팬데믹을 넣으면 과거에 했던 발언하고 코로나 팬데믹 똑같은 거죠. 때. 예. 근데 이게 월가에서는 긴장하는 게 예전에 그 말 했다가 틀렸잖아요. 그래서 그쵸. 빅스텝 자이언트 때 예. 뭐 물가는 9%까지 오르고 맞아요.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데자뷰가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파월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팬데믹하고는 다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관세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랑 그 팬데믹 전 세계 공급망이 멈췄다가 뭐 이렇게 된 거랑은 네. 구조적으로 이게 다른 거다, 다른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시적인 쇼크로 그칠 거고 아마 이거는 자체적으로 해결이 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월가에서는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 모하메드 엘레리언 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시적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마크 잔디도 마찬가지. 무디스의 이코노미스인데 이미 사람들의 인플레 기대 심리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 높아진 기대치가 현실화 돼버리면 네. 이게 물가 상승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고 연준의 뭐 금리 동결이 더 시장의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연준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지금 그 사진에서 파월 의장 아래쪽으로 보이는 분이 세인트루이스의 알베르토 무살렘 총재예요. 좀 네네. 매파 성향을 가진 인물인데 이분이 켄터키에서 최근에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관세 영향이 단기적일 거라고 가정하기엔 좀 조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직접적인 영향은 뭐 단기적일 수도 있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간접적 영향이라는 게 뭐냐면 가령 미국이 캐나다산 맥주에 25%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오르네, 가격이 오르네. 바꿔서 마시자. 버드와이저 미국산으로 바꿔서 마시자. 네. 그러면 버드와이저 가격이 수요가 증가되니까 오르잖아. 올라가겠네요. 이런 식의 간접 영향이 생기면서 물가 상승이 좀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뉴욕 연은의 존 윌리엄스 총재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일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다. 네. 트럼프의 지금 뭐 4월 2일 앞두고 있지만 그렇죠. 이 관세가 뭐 오랫동안 지속하겠어. 뭐 협상 중간에 해가면서 뭐 낮추고 완화하고 일부는 또 폐기하기도 하고 이런 기대감이 아직은 있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거나 지금 물가는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프 보시면 PC인데 주말에 나온 지표. 네, 좀 고개를 드는 게 보이잖아요. 들썩거리는 네. 게 보이잖아요. 특히 코어가 전월 대비 0.4%. 그래서 예상치가 0.3이었는데 더 올랐죠. 네. 전년비로도 2.7%좀 오를 거다 했는데 2.8% 상승했고요. 물가가 어쨌거나 지금 벌써 들썩이고 있는 상황이 2월이면은 이게 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됐다고 보기가 그렇죠. 어렵잖아요. 예. 4월에 뭐 이거 시행하고 앞으로 가면은 관세 영향이 더 반영이 될 텐데 앞으로 물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키워드가 베센트 풋 그리고 제롬 펄 연준 의장의 일시적 이렇게 있었고 네. 마지막 키워드는 어떤 건가요? 그 유럽판 밈 주식이라고 유럽판 밈 주식. 다 봤는데 네. 그 게임스탑이라는 종목 한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 팬데믹 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밈 주식이 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면 헤지 펀드가 어느 종목이나 전체 유통 주식 물량 중에 숏 물량이 어느 정도씩은 다 있어요. 근데 유독 그 헤지 펀드에 타깃이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팬데믹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미들이 네. 그때 팬데믹 때 뭐 다른 거 나가서 할 일이 없고 이러면서 뭐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도 엄청 늘어났단 예, 예. 말이에요.
개미들이 그 모여가지고 레딧 같은 이런 플랫폼에 모여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낸 거예요. 타깃이 된 종목들을 우리나라 치면 약간 종목 토론방 이런 예, 데서. 그렇죠. 찾아내서 이 그 헤지 펀드가 공매도 때리는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입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헤지 펀드들이 100기를 들었어요. 100기를 들면 숏 포지션이라는 거는 네. 그 가격이 떨어질 때, 주가가 떨어질 때 이익이 나는 건데, 그렇죠. 주가가 올라버리면 오르는 만큼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숏스퀴즈 나타나고. 그렇죠. 예. 언제까지 이거 포지션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청산을 하면 그게 숏 스퀴즈 내지는 네. 뭐 숏 커버링이라고 얘기를 그럼 하는데 더 올라가고 주가는 가격을 더 예. 단기적으로 더 그렇죠. 띄우는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실제로 헤지펀드 게임스탑 숏 쳤던 그 헤지펀드가 개미한테 물려가지고 눈덩이 손실을 보고 폐업을 했어요. 네.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유럽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난 뒤에 유럽의 방산주들이 많이 오르잖아요. 네. 자주국방 이슈가 부각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독일의 라인메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뭐 탱크도 만들고 네. 산약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연초 이후에 120% 올랐고요. 많이 그 올랐네. 헨솔트라는 회사도 있었지. 네. 방산 전자 소프트웨어 만드는 업체인데 92% 음. 뛰었고요. 랭크 그룹이라고 있어요. 군용 차량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142% 뛰었어요. 와. 프랑스의 유텔셋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인공위성 통신 업체인데 이 회사도 87% 올랐고요. 그래서 그래프는 왼쪽이 라인메탈, 오른쪽이 헨솔트인데 이 회사들 이 종목들 주가가 좀 오르니까 또 네. 헤지펀드들이 나선 거예요. 아, 공매도. 숏 포지션, 예, 공매도를 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프랑스에도 주식 플랫폼이 있어요. 레딧 네. 같은 그런 예. 플랫폼이 있는데 부소라마라는 부소라마. 예, 그런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 어떤 글이 막 나오냐면 유텔셋에 적이 나타났어. 미국 헤지펀드가 지금 숏치고 있어. 이런 예, 이런 글도 있고 아무도 안 팔면은 공매도 세력이 더 사야 돼요. 아. 그래서 팔지 말고 버티세요. 버티면 크게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주가만 안 떨어지면 된다는 예, 거잖아요.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매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3S 파트너스라고 시장 조사 업체인데 여기서 집계한 걸 보니까 3월 14일 기준으로 3주 동안 유텔셋에 그 공매도 했던 세력이 네. 1억 8,700만 달러의 평가 손실을 봤다고 나와요. 그리고 헨솔트도 공매도 세력의 평가 손실이 1억 1천만 달러. 네. 와. 그 블랙록이 세계 네. 최대 자산 운용사잖아요. 여기도 이제 그 방산주 공매도를 했는데 청산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마 뭐 어느 정도 손실을 보고 털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방산주가 막 뜬다고 하니까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런 상황이라는 걸 좀 알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변동성이 네. 커질 수 있는 시점이긴 그렇죠. 하겠네요. 오르는 게 정상적인 지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리고 또 때마침 오늘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공매도가 1년 5개월 만에 다시 재개됐잖아요. 네. 이게 또 많은 투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제 공매도하면 무조건 좀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공매도는 수익은 100%고 이제 증거금이 있다 보니까 손실은 그쵸. 무한대로 늘어날 수 네, 있잖아요. 네. 이런 건 꼭 알아둬야 되지 굉장히 않을까. 위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 쉬었다가 다시 또 마켓나우로 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